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 마지막 단원이니까 마지막 단원인데 내용도 좀 적어요. 자, 속도와 거리 봅시다. 우리 앞에서 배운 미분 한번 복습할까? 어떤 x 값이 뭐냐? 시간 t에 대한 그 점의 위치를 ft라고 하고 그거를 x라고 나타낸다. 이게 위치다. 위치를 뭐 해주면은 속도라 그랬죠? 위치의 미분이 속도죠. 그 위치의 미분이니까 요 위치 ft를 미분한 거예요. f't 이게 속도인데 위치의 미분 속도. 그 속도는 보통 이렇게 v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미분의 반대 연산이 부정적 분리이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 속도를 거꾸로 뭘 해주면은 위치가 될 거냐 이 말이야, 그지? 그 마치 느낌은 속도를 부정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되고, 그지? 근데 뭐 또 속도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은 또 뭐 어떤 뭐 위치의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속도라는 거 f't가 있어. 속도야 이게. f't 속도를 정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a부터 b까지. 시간 t에 대한 식이니까 dt로. 그러면 정적분 계산은 이 안에 있는 함수 속도를 뭘 가지고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죠? 근데 f't의 부정적분이 뭐니까? ft란 말이야. 그 부정적분 ft에다가 윗끝 b를 집어넣고 아래끝 a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번 먼저 봅시다. 속도를 a부터 b까지인데 이때 a 값과 b 값은 적분 변수 t 값의 범위니까 시간 t a에서부터 시간 b가 될 때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네. f는 위치야. b네. 그럼 fb라는 거는 시간 t가 b일 때 뭘 얘기한다? 위치죠, 위치. fb라는 거는 시간 t b일 때 위치인 거고, 그럼 fa는 뭐냐? 시간이 a일 때 f 값이니까 위치 값이란 거지. 그 두 개를 뺀 거네. 이 전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 B일 때의 위치와 A일 때의 위치를 서로 뺀 거네, 그죠?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있는데 시간 T일 때, T가 A일 때의 위치가 여기 있고 B일 때의 위치가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 위치에서 이 위치를 뺀 거네? 그럼 이 두 위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걸 저 전문용어로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즉,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은 시간 A에서부터 B까지 그 위치의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냐를 나타내는 거다. 위치의 변화량이야?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건가? 아니다. 이겠지? 그래서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 변화량만 나타낸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수직선에 있는 어떤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 P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어.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떤 0부터 뭐 3까지 어떤 속도를 시간 0부터 3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해봤어. 해봤더니 만약에 5가 나왔대. 그러면 그 점 P는 시간 T가 3일 때 정확한 위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죠.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만큼 시간 동안 5만큼 위치가 변한 거니까 처음 위치 0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5에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처음 출발을 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을 했어? 똑같이 0초부터 3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니까 5가 나왔어? 그럼 t가 3일 때 그 물체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 있는 거다? 6에 있는 거죠. 처음 출발을 1에서 출발했는데 시각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5만큼 변한 거니까 1에서 5만큼 변한 거니까 최종적인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6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죠?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의 정적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력 배웠죠? 속력은 속도에다가 뭘 해준 거다? 절대값을 해준 게 속력이고요. 그러면 속력을 만약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뭐가 될까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의 그래프가 지금 적분조수가 t니까 t축보다 속도 F'T 그래프가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다 위쪽에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속도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아래쪽에 그려져요.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부호를 바꿔서 빼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y축 대칭으로 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요 부호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절대값,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놈을 정적분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그 결과는 위쪽에 있는 거야 뭐 그대로 정적분을 하는 게 딱 값인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시 접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또 정적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원래 속도 자체는 이 값 자체가 위치의 변화량인데 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는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면은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만큼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도 똑같겠죠, 그죠? 속도의 부호가 다 양수라는 얘기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속도가 아래쪽에 있으면 속도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인데 그럼 속도의 부호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하면은 값이 음수란 말이야. 즉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 쪽으로 가는 거죠. 실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그게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만큼 움직인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정적분할 한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고 그 물체가 움직인 총 거리가 됩니다. 뭐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항상 움직인 거리는 다 양수 개념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고 위치의 변화량이나 위치값을 구하려면은 속도의 정적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문제 196페이지 갑시다. 자, 13-1번 t가 0일 때 처음에 출발점 이거 잘 체크하시고 위치가 아니고 속도 관계식이 있습니다. 각각 시각 1, 2, 3일 때 그 물체의 정확한 위치 일단 인테그랄 속도를 정적분한다. 위치를 하려면은 0부터 출발해서부터 1일 때까지 속도 4 빼기 t 제곱을 정적분을 해주면 t 계산해볼까? 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4t 0부터 1까지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일반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3분의 11이 나오니까 그럼 요만큼이 얘기하는 게 뭐다? 위치의 변화량. 처음 출발이 0이었으니까 t가 1일 때 정확한 위치는 그대로 얘가 되겠죠. 1일 때 위치가 3분의 11. 그럼 2일 때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2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3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의 정적분으로 구한 다음에 처음 출발 잘 신경 써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2번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총 움직이는 거리를 다 구해보랍니다. 움직이는 거리. 자, 거리입니다. 0부터 3까지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면 안 되고 절대값 씌워가지고 속력을 정적분. 자, 그러면 절대값 풀기 위해서 얘가 0 되는 t 값이 뿔마 2가 생기죠. 그럼 적분 구간 안에 2가 하나 탁 걸리니까 많이 해봤지? 0부터 2까지 끊어주고 2부터 3까지 끊어서 0부터 2에서는 이게 부호가 양수니까 그대로 정적분 2부터 3은 이게 음수니까 그죠? 부호 바꿔가지고 이제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은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거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 요거는 2부터 3일 때는 이 속도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2부터 3에서는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니까 속도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정도.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럼 13-2번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네. 식이 아니고 그래프. t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속도입니다. 잘 봐요. 속도. 자,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뭐 일정하게 갔다가 이런 형태. 자,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그래프 관계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물어봅니다. 1번 점 P가 출발하고 나서부터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냐를 물어봅니다.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나? 물체가 멈춘다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 0이 돼야 되는데 그죠? 속도가 0 되는 게 얘가 속도가 0인 게 아니고 이 두 군데인데 순간적으로 0 되는 거지 1초 동안 멈추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속도 그래프에서 방향 바꾸는 거는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냐?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속도의 부호의 기울기가 아니고요. 속도의 부호. 속도가 양수야. 속도 양수야. 여기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죠. t가 2일 때 한번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언제? 4일 때 한번 바뀝니다. 다시 음수에서 속도가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바뀌는 데가 없습니다. 2번 바뀌는 거고요. 3번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출발해서 4초가 여기까지네. 출발할 때 0이고요. 4초일 때 그럼 다시 물체가 원점에 다시 돌아올까? 이걸 물어봅니다. 물체가 움직였을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거는 뭘 따져봐야 되는 거냐? 거리, 좀 더 정확히 위치의 변화량. 처음에 출발이 0인데 다시 0에 돌아와야 돼. 위치의 변화량이 0인지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그래프 자체를 그대로 정적분. 그죠? 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4초일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4까지 이 그래프의 정적분. 요 넓이 얼마죠? 아랫변 곱하기 윗변 하면 되죠? 2. 요 넓이 얼마죠? 2. 정적분이니까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고 그럼 0부터 4까지 한 방에 정적분을 하면은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4일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0 되는 거죠. 참고로 t가 2일 때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다? 2에 있는 거고요. 3일 때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다? 1로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요 3까지 정적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 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제일 커야겠죠. 그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 자체를 그대로 정적분을 해 나갈 때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7일 때죠, 7일. 그 다음은 5번.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을 정적분하는 거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절대값 씌운 거. 뭘 접어 올려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네들의 뭐를 다 더해주면은 그냥 넓이 자체를 다 더해주면은 총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넓이, 요 넓이, 요 사다리꼴 넓이도 이거는 뭐가 되냐? 4가 되냐? 총 넓이 합이 8일 거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8이 됩니다. 자, 밑에 13-2번 풀어봅시다. 13-3번도 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프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자동차가 P 지점에서 자, 첫줄 잘 보세요.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세 자동차가 이동할 때 각각의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속도 그래프. P에서 Q까지 가는 거예요. 자, A는 속력이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감소해서 40이 되었을 때 속도가 0이 됐다. B는 이렇게 해서 30일 때 0이 되고요. C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속도가 빨라졌다 내려갈 때 40일 때 속도가 0이 됐습니다. 자, A 자동차와 C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알아보래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속도의 뜻 자체가 총 움직인 뭐분의 총 움직인 시간분의 총 움직인 뭐?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 평균 속도의 뜻이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총 움직인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게 평균 속도. A 자동차는 총 시간이 얼마 걸렸죠? 40이 걸렸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모르죠? 이걸 접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지? 어쨌든 P에서 Q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출발을 P고 도착이 Q인 거니까 P에서 Q까지 움직인 거리가 적당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걸 모르긴 한단 말이야. 이 넓이를 지금 몰라요, 지금, 그죠? 어쨌든 평균 위치의 변화량은 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P에서부터 Q까지 간 거니까. 그러면 C는 어때, C는? 총 걸린 시간이 똑같이 40이죠? 40일 때 속도가 여기 도착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죠? 어쨌든 자동차 C도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거야. 똑같이 위치,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렸다 있는 거지, 그치? 속도 자체가 음수인 건 없고, 더구나 속도 자체가 음수, 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처음 출발해서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요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둘이가 똑같은 거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평균 속도는 똑같다. 가속도 물어봅니다. 가속도는 뭐의 미분입니까? 속도의 미분이니까. 그럼 B와 C 요 속도 그래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가 0 되는 순간이 여기 있죠? C에서는 몇 번? 3번 있죠? 그래서 적어도 가속도가 0 되는 곳이 하나 이상은 다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요 넓이랑 속도랑 T축과의 넓이, 속도랑 T축과의 넓이. 이 넓이가 다 똑같을까? 속도를 T축과의 정적분을 구한 게 넓이 그대로니까, 그죠? 속도의 정적분은 뭘 얘기한다고? 위치의 변화량. 얘도 위치의 변화량, 얘도 위치의 변화량. 근데 세 자동차 모두
똑같이 P에서 Q까지 가는 자동차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다 어떻다?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넓이도 다 똑같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는데 조금 여기 기본 문제랑 조금 달라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13-4번 이것도 이제는 수직선 운동이 아니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물체 위아래 수직 운동 거지. 눕혀놓은 거 세워놓은 거죠. 자, 근데 처음에 물체를 지상 10m 높이에서 던져 올린답니다. 땅바닥에서 던져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건물이 있는지 10m 높이 여기에서 물체를 던져 올려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이 지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처음 출발의 높이가 10에서 출발한다. 꼭 생각하시고 그 물체의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t가 3일 때 그 물체의 실제 높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높이라는 게 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기준으로 세웠으면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면의 위치를 우리가 0으로 잡았을 때 그 물체의 높이라는 거는 그 물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다. 자, 3일 때 높이, 즉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출발해서부터 3이 될 때까지 위치니까 속도를 그냥 그대로 정적분을 계산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요게 답이 아니다. 처음 위치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처음 위치. 항상 속도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 10에서 출발해서 요만큼 변했다. 참고로 이제 이런 게 몇 차식이죠? 1차식이 1차 함수잖아요. 그죠? 1차 함수 같은 거의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해서 풀어도 되고 그 속도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죠? 넓이로 풀면 더 쉽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y절편이 20인 거고 x절편이 2인 거니까 그죠? 요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놈을 0부터 3까지니까 0이고 뭐 3이 요 정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요런 거 넓이 구하기 너무 쉽잖아. 요 넓이는 얼마고? 20이고 요 넓이는 3일 때가 만약 10이죠? 요 넓이는 5가 됩니까? 정적분이니까 넓이를 써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3회까지 정적분은 15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물체의 위치는 올라갔다가 3초 지났을 때 물체의 높이가 2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고점. 물체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 떨어질 텐데, 그럼 최고점일 때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말했죠.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얼마 될 때? 0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지? 그럼 속도가 t가 2일 때인가?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가 t가 2일 때입니다. 그럼 2일 때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 출발해서부터 2 될 때까지 그 물체의 위치에 변화해. 이미 그려놨잖아. 0부터 2까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다? 20만큼 변하는 거고 처음 물체 위치가 10인 거니까 10 플러스 20을 해서 최고 높이가 30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3일 때라는 거는 2초일 때 최고 찍고 내려오면서 그죠? 내려오면서 어딘가 t 값이 3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물체의 높이가 아까 구해놓았던 거 25가 되는 거죠. t가 3일 때 이 물체의 높이가 25. 3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3초 동안 총 움직인 거리는 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 풀어도 되고 여기서 풀어도 되고. 그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 그림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 20만큼 움직였다가 내려올 때 얼마 움직였냐? 5만, 내려올 때 5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 25.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자, 13-5번.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두 물체가 움직입니다.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물체의 관계.
요게 기본 문제고 밑에 유제 문제가 있는데 또 좀 달라. 어쨌든 두 물체의 관계인데 일단 이 기본 문제가 좀 말이 길어. 자, 읽어봅시다. 점 P가 있는데 처음에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속도가 6m/s입니다. 처음 속도 출발할 때 그렇게 해서 A를 출발해가지고 그 물체 P는 점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속도 2로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요. 그런 물체인데 계속 동쪽으로만 움직인대. 그 다음에 점 Q가 있는데 동시에 출발을 안 해. 2초 후에 P가 나가고 2초 후에 뒤따라서. 그리고 우리 뭐 1차 방정 활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Q는 일정한 속력으로 꾸준하게 달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근데 가다 보니까 Q가 P를 따라잡는 순간이 있대. P가 앞에서 점점 빨리 가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Q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지만은 얘를 탁 따라잡는 만나는 순간이 있대. 이제 그때 그러면 K가 즉 점 Q의 일정한 속력 K가 얼마 이상이어야 따라잡는 순간이 생길 수 있을까?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둘 다 A 지점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장소는 똑같은데 P가 먼저 가고 Q가 뒤따라가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가다 두 개가 따라잡는다. 두 점이 서로 만난다. 그럼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는 이 두 점에 뭐가 서로 같다? 위치가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위치, 그지? 우리가 뭐 중학교 때는 이게 총 움직임 거리가 같다 이런 말 썼는데, 그지?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위치. 뭐 어차피 똑같은 방향은 한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거리가 같다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거 결국 위치가 같다. 두 물체의 위치를 같게 만드는 순간이 생겨야 된다. 자, 이제 위치를 계산하려면 Q는 쉬워. 속도가 K로 일정하니까 요 K를 뭐만 해주면은 정적분만 해주면은 그냥 위치식이 나오는 거거든. 물론 처음 출발 A를 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P가 살짝 까다로워. 처음 속도가 6인데 가속도가 2야. 그럼 이 물체 P에 일단 속도를 한번 식을 써줘야 되겠네. 굳이 정적분 안 해도 되겠죠? 처음 속도 6인데 소위 말하는 1초마다 속도가 2씩 빨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T초가 되면은 2T만큼 빨라질 건데 처음 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속도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2T 플러스 6. 그러면은 이 P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위치의 변화량, 위치식을 세워주면은 어차피 처음 출발은 0이기 때문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는 놈은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적분을 해주면은 뭐가 되냐? 원래는 인테그랄 처음 출발에서부터 시각 t일 때까지 속도 2t 더하기 6을 정적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t 집어넣고 끊을 거니까 지금.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6t가 됩니까? t.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q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속도는 뭐 그대로 k인 거고요. 그럼 이 속도 k만큼 일정하게 움직일 때 시각 t가 됐을 때 위치는 정적분을 해줘도 되고요. 어차피 k라는 거는 상수함수니까 그죠? 상수함수인데 그거를 0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 위치를 구한 거니까 움직인 거리. 자, 근데 문제가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Q가 2초 뒤에 출발하거든?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 활용 때 많이 했잖아. 뭐 형이 먼저 출발하고 뭐 10분 뒤에 동생이 출발한다. 나는 지금 시각 t를 뭘로 잡았냐면은 점 p의 시각을 움직여서부터 걸린 시각을 t라고 잡은 거거든. 점 p의 시각을 t라고 잡으면은 그동안 2초 늦게 출발한 점 q는 늦게 출발한 놈이 시간이 더 적게 쓴 거잖아요, 그죠? q의 시각이 t-1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 q라는 놈은 t-2 시간만큼 움직인 거지. 그래서 요 넓이의 식을 세우면은 윗변이 k 빼기 2고요. 높이가. 그래서 요게 점 q의 위치, 요게 점 p의 위치. 이 두 개가 서로 어떨 때를 생겨야 된다? 같을 때 t제곱 6t는 kt-2k. 넘겨서 정리하면은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6-kt 플러스 2k. 그럼 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t 값이 뭔가 존재해야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근데 이 2차 방정식 실근 t 값이 아무것도 생기면 되냐? 기본적으로 t 값이니까 양수 값이 돼야 될 거고 시각이니까. 그 다음에 뭐야? P가 출발하고 나서 2초 후에 Q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시각은 2초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근은 그 근 T가 2보다 커야 되고 T 값은 당연히 양수인 거고 그래서 2보다 큰 근을 가져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 값이 생기고 이 두 개가 따라잡는 순간의 위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는 2차 방정식인데 또 이게 그냥 실근이 아니고 근이 가져야 되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른 말로 우리 뭐 공통수학 원 과정으로 얘기하면 뭐 근의 위치 문제, 뭐 근의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지. 어떤 근의 값의 범위, 근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당장 뭐 판별식만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들어가는 거죠. 일단 축의 방정식 모르네. 아래로 볼록인 건 알고 있어. 어쨌든 T축이랑 접하거나 만나는 순간이 되어 생겨야 실근이 생긴다. 근데 이 생기는 실근이 어쨌든 T 값이 2보다 큰 근이 하나든 두 개든 있어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2라는 놈이 어떻게 해야 되냐? 2라는 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 놈이 2보다 크거나 요 놈이 2보다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요 한 놈만 2보다 크다고 하면은 얘가 2라는 놈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2보다 큰 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2가 여기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2보다 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하는데 이 둘 중에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을까?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쳐다보면은 요 경우란 얘기는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그죠? 그럼 t 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은 얼마가 되냐? k부터 할까?
그럼 t 자리에 2를 집어넣는 순간 k가 날아가 버리네. 그럼 뭐야? t 값이 2일 때는 2k 날아가 버리고 t 값이 2를 딱 집어넣는 순간 이 값이 좌변 전체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지금 요 그래프는 될 수가 없는 거네 보니까, 그지? 그래서 요 형태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보다 큰 건이 생기는 게 둘 다 이보다 큰 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줘야 된다. 하필 t 값이 2일 때가 전체가 얼마니? 16인가? 그죠? 하필 양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 이게 우리가 뭐 많이 하던 거죠. 두 근이 이보다 다 큰 근이고 싶다. 이것도 따져야 되는 거, 1, 2, 3 세 가지 있는 거 알고 있냐? 일단 두 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6-k의 제곱 마이너스 4ac 8k가 0보다 크거나 둘이가 같은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2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이죠. 마이너스 2분의 b 결국 축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5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6-k가 음수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돼야 된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죠? 근데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실제 집어넣어보니까 16이라는 걸로 양수로 조건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요 판별식에서 k범위, 축의 위치에서 k범위. 아니다, 이게 양수가 아니네. 이게 축이 2보다 크다니까요. 축이 2보다 크다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축이 2보다 크다. 요거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뭐 k 2차 부등식 풀고 여기서 k 1차 부등식 풀고 이걸 다 연립을 하는 거죠. 공통수가 뭐 문제냐, 그지? 자,